안녕하세요. 달빛딸 이진쌤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하얀빛의 수수께끼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4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읽기에 충분하고 물론 고학년 친구들이 읽기에도 참 좋은 책이었어요. 선생님은 역사 동화를 좋아하는데요. 이 책은 조선시대 정조 임금을 배경으로 한 책이었어요. 선생님이 역사 동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동화책 속에서, 이야기책 속에서 그려지는 그런 숨은 요소들을 찾는 게 재밌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제 찾아갔던 재미는 화성이 나온다는 것이었고, 화성이 나오니까 정조시대 이후겠구나. 왜냐하면 정조 임금 때 화성을 짓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럼 정조 임금일까? 아니면 그 이후의 이야기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임금님께서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임금님이 화성을 지을 때 백성들에게 털 기마개를 선물하셨대. 막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실제로 막 찾아봐요. 정조 임금님이 진짜로 인부들에게 그런 걸 선물하셨나? 그럼 찾아보면 그런 게 나와요. 선생님 그런 거에 좀 재미를 느끼는 편인데 여러분들도 이런 역사 동화를 읽을 때 작가님들께서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쓰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허구적인 이야기는 가지고 오진 않거든요. 기본적인 역사적인 그런 시대적 배경 그리고 장소적 배경을 고려해서 거기에서 이제 허구적 인물들이 등장할 수는 있지만 역사소설에는 어쨌든 그 시대 사항이 잘 반영되어 있다는 게 선생님은 역사책을 읽는 아주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숙수라는 직업을 가진 한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을 창의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어렸을 때 대장금이라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이제 임금님의 음식을 만드는 수락관, 궁녀들의 이야기였는데요. 여기서 등장한 숙수라는 직업은 여성이 아닌 남성의 그런 부엌 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사실 조선시대는 유교 사상이 절대적으로 지배했던 시기라서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남자가 해야 할 일, 여자가 해야 할 일을 엄격히 구분하고 좀 그에 대해서 잣대를 크게 내세우는 편이었는데 당연히 부엌에 남자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 가운데 창의의 아버지는 굉장히 솜씨가 좋은 숙수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창의는 초반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아요. 아빠가 부엌에나 들어가는 그런 남자답지 못한 사람이다 막 이런 걸로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으니까 창의는 당연히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서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는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굉장히 솜씨 좋은 숙수여서 물론 창의에게 그 일을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 이 일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창의를 자기가 일하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창의에게 그런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즉 창의의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면서 창의에게도 수수께끼 하나를 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머무르는 동안 이 수수께끼를 푼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숙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원하는 일을 찾아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수수께끼를 푸는 과정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첫 번째 묘미는 여러분도 같이 이 수수께끼의 답을 찾는 것이겠죠. 자, 그럼 그 수수께끼가 뭘까요? 자, 수수께끼는 하얗게 핀 꽃, 눈에 띌 듯 눈에 띄지 아니하며 중하지 않은 듯 중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는 하얗게 핀 꽃, 두 번째 힌트는 눈에 띌 듯 눈에 띄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하지 않은 듯 중하다. 이렇게 세 개의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창의가 아버지를 따라서 온 이 수락관에서 과연 그 힌트를 찾아낼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의는 아버지한테 일을 배우는 건 아니고요. 아버지가 동료들한테 부탁을 하면서 이곳저곳에 일을 배우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물을 길는 것부터 시작해서 쌀 씻는 것도 구경하고 쌀을 이제 잘 담궈서 술을 만드는 그런 과정도 구경을 하고 거기서 또 배우게 되죠. 또 아버지가 진가루, 요즘에 밀가루를 예전에는 진가루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걸로
정말 화려하게 만드는 예쁜 과자들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각각의 재료들의 등장을 하면서 그것을 대하는 숙수들의 아주 정성스럽고 정말 누가 알까?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데도 자기 일에 정성을 다하는 숙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창희는 뭔가 자기가 숙수라는 직업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정숙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은 뭔가 음식을 만드는 것 같진 않고 계속 뭔가 조사를 하세요. 창고에 있는 거 이제 음식들의 개수를 조사를 하면서 창희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가 화성 근처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서 나한테 좀 알려줘.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창희랑 친하게 지내는데 창희가 느끼기에 이분은 왠지 그냥 보통 숙수 같아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인물이 누구일지 추측을 하면서 읽으면 좋겠죠. 특히 역사를 배운 친구들이라면 정조시대 때 정조의 아주 훌륭한 신하였던 정모모 씨가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추측하면서 읽어보고 또 좀 더 나아가서 찾아보면서 읽으면 더할 나위 없는 또 재미와 또 학습이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결국 이 마지막에 이끌려가는 그 수수께끼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창희가 노력하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찾아야겠죠. 과연 여기서 말하는 이 수수께끼 3가지 힌트에 모두 부합하는 식재료는 과연 무엇일지 여러분들도 책을 읽으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책이 두껍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엄청 대단한 역사적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조 임금 시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역사를 모르는 친구들도 당연히 읽을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니쌤 책책책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